영혼 산책. 인연은 마음을 스치는 한 자락 바람 같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인연들과의 삶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연에 대해 곱씹어 봤습니다. 부모와의 인연, 형제와의 인연, 그리고 친구를 포함한 무사람과의 인연. 그 인연은 밤마다 지는 무수한 꽃잎보다는 문득 나뭇가지를 스치는 인연이 달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뜻 스치는 인연의 영겁, 그 스침 속에서 삶의 진실을 깨닫곤 합니다. 평소에 가진 말로 감사와 고마움을 맹세하던 사람들의 쉬 떠나감도 알았고, 오히려 이름 모를 스치는 인연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의 시멘트 바닥 틈바구니에서 이름 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넌지시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해 핀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생명을 다해 그 꽃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삶의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항상 주변에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는 인연도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그 떠남의 자리엔 또 다른 인연이 자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몸이 채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채우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과 영혼 역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마음을 스치는 한 자락 바람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7년에서 20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세상에 나와 일주일간을 울다 가는 매미처럼, 침묵 속에 무서운 사랑을 노래하는 반딧불처럼 세상 삼라만상이 순간에 있으며 스치는 인연 속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언어는 침묵이며, 침묵은 형상 없는 도를 위한 것이며 형상 있는 부처인 것입니다. 형상 없는 실체를 표현하는데 인생을 모두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하되 그 쓰임새의 진솔과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카드 빚으로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월급은 200만 원인데 빚은 산더미 같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게요? 그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를 왜 찾아왔습니까? 법사님 만나고 죽으면 저 세상 가서도 대접을 잘 받을 것 같아서요. 속설이지만 저 세상으로 갈 땐 망각의 약을 먹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온 사람입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죽겠다는 생각까지 했을까요? 실패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 정도로 무섭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한 3번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실패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이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사람. 둘, 거꾸로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만 돌리는 사람. 셋, 목표가 없는 사람. 넷,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섯, 너무 조급하게 구는 사람. 여섯, 성공의 지름길을 놔두고 항상 우회하는 사람. 일곱,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 여덟, 너무 일찍 그만두는 사람. 아홉,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 열, 성공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 이 10가지 원인을 제거하면 실패 인생을 성공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는 결코 인간을 죽음으로 몰 정도로 큰 시련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란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며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게끔 태어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우주의 뜻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처럼 결국엔 뼈만 남은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컨셉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의 성숙입니다. 실패야말로 영혼을 성숙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살면서 실패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죽을 생각부터 합니다. 또 어려움 없이 풍족한 시대에 자란 세대일수록 자살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 사랑, 가족의 실패는 인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 이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굳건히 일어나야 실패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가 닥칠 때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라고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야말로 현자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실패할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에는 생로병사,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즉, 삶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패란 있는 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심성의껏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모진 풍파에 시달려도 정신을 단련하여 자신의 영혼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웃으세요.
많이 웃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라고 대답한다. 아닙니다.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탄생의 과정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세상 밖으로 탈출하기까지 아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기는 울고 태어납니다. 그렇게 울고 태어나 울 일 많다가 울면서 죽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눈물이야말로 인생의 동반자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괴로울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족, 친구, 재산,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눈물을 흘립니다. 가지고 있을 때는 막상 소중한 줄 모르다가 잃고 나면 거대한 고통이 빈자리를 대신합니다. 어떤 이는 자살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거리의 삶을 선택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고통의 양상은 달라도 그들 마음은 고뇌와 번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도 고뇌와 번뇌는 다릅니다. 고뇌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크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요. 번뇌는 대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고뇌하는 것입니다. 고뇌한다, 번뇌한다는 말은 어감부터가 괴롭지만 고뇌와 번뇌가 많을수록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고뇌와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해져야 합니다. 매사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많이 웃어야 합니다. 개가 웃는 것을 봤습니까? 소가 웃는 것을 봤습니까? 오로지 인간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느냐며 괴로워할 때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웃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웃음 하나만으로도 큰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웃을수록 여유가 생기며 무엇보다 자신의 고통이 남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이 많고 자비가 많아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큰 업을 짓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뜻에서 많이 웃으라는 겁니다.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고 집에 들어오면 식구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잘 살 수 없습니다. 실상을 보고 웃고 허상을 보고 웃고 실상과 허상을 번갈아 바라보며 웃고 실상과 허상을 보고 웃는 것을 보고 웃고 세상에는 웃을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많이 웃는 사람이 끝까지 잘 사는 법입니다. 사형장 들어가는 길목에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에도 웃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권리를 사는 내내 포기하고 산다면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웃음은 신이 준 선물입니다. 웃음도 투표권처럼 우리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반드시 행사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웃으세요. 고통의 명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5분인데 5분처럼 시간이 안 가는 게 없었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 이기고 있으면 1초가 더디게 가는 것처럼 5분 동안 혼자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가급적 일본과 관련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불현듯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마스시타 전기의 창업자이자 전설적인 경영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8살 때 은퇴를 앞두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어떻게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절약했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쉽게 풀이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마스시타는 그 말은 당신들이 알아야 합니다. 라면서 설명하지 않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은 절약을 있는 그대로의 절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인생을 검소하게 살았다라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절약은 다양한 의미입니다. 돈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았다는 말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생을 인색하게 살았다는 뜻도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절약한다, 생활비를 절약한다 등 절약은 항상 아껴 쓴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사실 절약만 해서는 구두쇠 부자는 될 수 있어도 큰 기업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절약이라는 말은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사전적 의미의 절약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일본 방송에서 한국 사람이 본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절약의 의미를 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절약의 절은 자기 자신을 절제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을 때 돈을 절제할 수 있고, 권력이 있을 때 권력을 절제할 수 있고, 몸이 건강할 때 건강을 절제할 수 있고, 인기가 있을 때 인기를 절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의지력이 바로 절입니다. 약은 남과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즉 신뢰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남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를 신조로 삼아 평생을 지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나는 인생을 절약했다는 의미는 자신을 절제하고 남하고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할 때 큰 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만큼 인생을 절약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을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고 남과 얼마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 영혼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절약하십시오. 그러면 인생도 영혼도 달라집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중국 당나라 때 스님 임재선사의 유명한 살생법문입니다. 내 자신이 제일 진실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분 말씀 중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수처작주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인이 되어라. 입처계진은 서 있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로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아주 당연한 말 같지만 한 번쯤 반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인가?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아닌가? 어떤 심리학자가 겪은 일입니다. 하루는 공사판에서 흥미로운 인부를 만났습니다. 모든 인부들이 바퀴 2개짜리 수레를 쳐다보면서 손잡이로 밀고 가는데 딱 한 인부만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심리학자는 다른 인부와 다른 행동을 하는 그가 혹시 자아가 강한 사람은 아닐까 하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레를 보면서 밀고 가는데 어째서 당신만 끌고 갑니까? 그러자 인부는 별 이상한 것을 다물어 본다는 표정으로 하도 밀고 다녀서 꼴 보기 싫어서 그래요. 심리학자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레를 끌고 가는 인부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평생 수레만 봐야 하지만 그처럼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그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레는 많습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대박만 쫓아다니는 사람, 사랑 찾아다니는 사람 등은 하루 종일 수레만 쳐다보며 밀고 다니는 인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사라지는 건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살아간다는 말이 맞지만 누구를 위해 살고 있다면, 즉 주인공 자리를 누구에게 빼앗겼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한 나의 부처입니다. 항상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그곳이 정토가 된다. 임재록. 만약 따로 중요한 사람이 있고 일이 있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만이 사라지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한 생처럼.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시행착오를 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인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태어나는 연습, 학교 가거나 출근하기 위해 가족과 헤어지는 것은 이별하는 연습, 다시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면 만나는 연습, 잠을 자는 것은 죽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인생을 잘 살게 됩니다. 이를 미리 알고 인생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은 눈앞에 죽음이 닥쳐도 의연하지만 자신이 오래 살 것이라 착각하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밤에 돌아와 신발을 벗고 들어올 땐 저 신발을 내일 아침에도 신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게 인생사입니다. 하루가 한 생이요 1년이 영겁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인생을 연습하는 사람만이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언뜻 톨스토이의 말이 떠오릅니다.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기억하라. 하루를 소중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탐진치를 버리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참나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